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 중국은 위기 조성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세안은 성명을 통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연쇄 회동을 통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벌인 중국의 무력 시위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위기를 만들거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And I hope very much that Beijing will not manufacture a crisis or seek a pretext to increase its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W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lieve that escalation serves no one and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serve no one's interests, including ASEAN members and including China.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과 타이완 양안의 안정 유지는 아세안 내 모든 친구를 포함해 영내 모든 국가의 이득이라면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날 타이완을 둘러싼 해역 6곳에 장거리포와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성명을 통해 미중 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세안은 타이완 해협의 정세 불안은 강대국들의 판단 착오와 심각한 대치와 공개적 충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모든 유관국들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he ASEAN Plus 3 is indeed well positioned to once again harness the power of joint action in dealing with new and emerging threats of this region. In this regard, the ROK welcomes the renewed 5-year work plan, which prescribes concerted action to deal with the ongoing supply chain disruptions, widespread inflation, and the risk of COVID-19 resurgence, among others. 5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로 올해는 안광일 아세안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겸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주권에 대한 폄하라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를 이룬 국가라며 독재,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외무성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엄중히 반박한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폄훼하는 북한의 부당한 성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이 주권 독립국이며 타이완과 중국 정부는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말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이 이룬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에서의 성과는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타이완 국민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만이 세계에서 타이완 국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류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의 이번 망언은 중국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폄훼하는 것으로 타이완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위협에 맞서 타이완 정부와 국민들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각오로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 그리고 평화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이 지키고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스템은 물론 인권과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타이완은 앞으로도 민주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제도를 확고히 수호하면서 국제 안보와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미국의 내정 간섭 행위이자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며 타이완은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로서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4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한 조치로 현재 타이완 주변에서 진행 중인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한국이 최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동맹들의 방위 협력 강화라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3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최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간에 민주주의 무기고가 재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연대에 맞서 아시아 동맹과 유럽 동맹의 결속을 꾀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현대 로템과 한화 디펜스, 한국 항공우주산업 등 한국의 방산업체들로부터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부터 일본과 몽골, 한국 방문에 나서는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과 관련한 관련국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4일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목적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국 간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재개, 이전의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오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원폭 투하에 따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기념식에 참석하고 몽골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특히 몽골은 스스로 비핵지대를 선언하면서 비확산과 군축 의지를 보여준 국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미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4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사이버상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과 범죄자들의 활동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법 집행과 정보 능력을 통합해 사이버적들이 결과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새로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 업체 구글과 AOL 이메일 사용자 계정을 해킹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무기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유럽,
한국 단체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사이버 보안업체 볼렉시티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날카로운 혀를 뜻하는 샤프텅이라는 북한 해커 조직이 웹브라우저의 악성 소프트웨어, 즉 머레어의 일종인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글과 AOL 이메일 사용자 계정 내 첨부 파일 등의 데이터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 해커 조직의 수법은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과 비슷하다며 이 조직이 사용하는 악성 확장 프로그램인 샤프엑스트는 사용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계정 내 첨부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직접 훔친다는 점에서 김숙희의 기존 악성 확장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킹 조직 샤프텅은 북한과 핵 문제, 무기 시스템 등을 다루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단체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